안녕하세요. 차트의 준입니다. 유후, 유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카페 캔들 패턴에 대해서 좀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어, 그 말씀을 드리기 좀 앞서서 제가 차트를 하나 또 지금 저번에 설명하던 그거죠. 저번에 설명하던 그건데 보시면 이거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아마 이게 영상이 날아가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급등하는 게 좋은 것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 영상 하나 찍었을 때 여기까지 내려온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옆으로 잠깐 켜서 다시 올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걸 무너뜨려서 깊게 내려온다면 문제가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차트를 좀 못 봤죠. 못 보고 오늘 보니까 뭐 이런 저점, 그죠? 뭐 이게 저점이 맞죠? 이 파동의 중파동상에서의 전저점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면 그렇게 되면서 또 새로운 전저점을 만들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깨는 것까지는 분명히 여기 내려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예로만 따지자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돼서, 물론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가는 그런 지금 흐름인데, 제가 그나마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올리려면 가장 그나마 좀 허용할 수 있는 파동이 뭐였냐면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살짝 빠져 뭐 여기 정도에서, 그러니까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끌은 상태에서 빠졌으면 다시 이런 모양 만들고 올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도 올리려면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여기에서 하락타임 뒀다 마지막 하락타임일 때 올릴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릴 거였으면 여기서도 지체표 여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올렸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가능했던 얘기였죠. 근데 빠져서 여기 센터까지 내려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내려온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는 이거가 여기까지 움직이는 당시만 해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허물었을 때는 더군다나 이걸 깨고 또 이러고 있다는 건 이제 한동안 상승하려면 힘들어졌다 라는 관점이죠. 그럼 얘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모르죠. 모르지만 적어도 보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는 뭐죠? 이렇게 해놔다. 이 차트는 한동안 안 보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그렇죠? 여기 그럼 돌파 안 하겠냐? 하겠죠. 이거 돌파하는 건 당연히 돌파할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시간, 보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거 돌파할 거면.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캔들 패턴이 뭐 한두 번에 될 건 아니죠. 한두 번에서 될 건 아니라서 다시 캔들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제가 카페에도 올렸는데 뭐 다 올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 올린 게 다 4월 20일이잖아요. 오늘 올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올렸네요. 요 정도 7개의 패턴이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상승 캔들. 상승 캔들을 보시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그렇죠? 일단 캔들 형태는 이렇게 생기네요. 이쁘죠? 자, 상승 캔들은 매수 신호로서 그 자체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항상 이전의 흐름과 연관지어 매수하면 옳다. 사실은 모든 캔들이 그래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확인을 한다면 매수를 해야 되죠. 자, 형태적으로는요, 큰 캔들이며, 자, 위아래 꼬리가 적당하게 있는 것이 매수 신호로서 적당하다. 그쵸? 요런 모양새의 꼬리가 요 정도 있는 게 가장 이쁜 겁니다. 이쁜 거. 자, 위아래 꼬리가 너무 길거나, 너무 길다는 얘기는 뭘까요? 너무 길다는 얘기는 위아래 꼬리가 뭐 이렇게 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길거나, 아니면 너무 짧아. 여기까지밖에 없어. 이런 애들 힘 없어요. 아무리 양봉이 큰 캔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짧거나 하면 매수 신호로서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할 수 있으므로, 자, 진입열사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상승 캔들은 보통은 시가 매수가 좋으며, 시가 매수가 좋다는 얘기 뭐예요? 완성봉 되자마자 바로 매수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캔들로 조정을 준다면 상승 캔들이 몸통 센터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뭔 얘기냐면,
조정을 줄 수 있죠. 캔들로 조정을 주는 경우인데, 상승 캔들의 몸통 센터, 몸통, 이 하얗게 되어 있는 이게 몸통이죠. 몸통의 센터면 요즘 되겠죠. 이만큼을 내려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아까 유달에서도 아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윗글이 좀 더 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가 이만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만큼 내려오면 이건 좀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끄적끄적 놀다가 살짝 빠졌다가 가는 건 그래도 위쪽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 거하고. 자, 그래서 넘지 않은 거 좋다. 시가 매수가 좋다는 말은 거의 조정 없이 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시가 매수를 했어. 조정을 많이 줘? 잘못됐다는 소리죠. 조금 어, 바로 양봉 이런 식으로 올라가라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캔들이 그러하겠지만 이 캔들 하나만 보고서 매수할 수 없다. 그쵸? 항상 기준이 되는 거 뭐냐면 항상 이전 흐름과 연관지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상승 캔들, 뭐 하락 캔들 이런 얘기들 용어를 썼지만 이 캔들만으로 매도가 가능한 것은 있긴 있죠. 근데 아주 극히 힘들어요. 1% 캔들만 보고 묻지마 매수, 묻지마 매도 자리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려봤자 소용도 없고 그것만 찾는단 말이죠. 제가 다 해봤죠. 자, 그렇게 되면 묻지마 캔들이 있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조금 뭐죠, 여러분들이 수준이 되고 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캔들 설명을 먼저 드릴 건 아니었는데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간단하게 아래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여기 차트를 보면 여기 뭐라고 쓰셨냐면, 자, 매수 신호로서의 상승 캔들이 되어 있죠. 매수 신호로서의 상승 캔들, 매수를 해봄직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시가에서 곧 바로 날아가야 돼요. 지금 이런 경우는 센터 오지도 않았죠. 센터가 요쯤인데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거의 약간 급하게 가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수를 돌파했으면 뭐 이런 데서 청산할 수 있겠지. 이런 데서 청산 가능합니다. 아직 그런 개념을 전 말씀 안 드렸거든요. 파동으로 해서 조정을 이제 고가를 3번 갱신하면 한 번, 두 번, 꼭 3번은 아니에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될 수 있어요. 횟수를 세 번째가 되면 기분이 뭐냐면 하락 조정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하락세는 어떠냐? 마찬가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정도에서는 상승 조정을 주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네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네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죠? 여기는요, 저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죠? 이게 저가를 갱신하나 고가를 갱신하는 게 세 번째 정도에서는 상승세 입장에서는 하락 조정을 준다고, 하락세 입장에서는 상승 조정을 준다잖아요. 세 번째 정도의 갱신 개념으로 간다고 치면, 물론 이게 네 번째가 되기도 하고 다섯 번째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기본 개념은 이렇단 말이죠. 세 번 정도 고가를 깨거나 세 번 정도 저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게 기본 개념이 뭐냐면, 지금처럼 얘네들은 큰 파동을 볼 수 없죠. 소파동이라는 개념이에요. 소파동, 쉽게 얘기하면 소파동으로 조정을 주게 되면, 그죠? 세 번 정도 조정을 줄 자리가 되면 조정을 주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제 아직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이다 보니까 이 개념을 기본으로 잡고 있고, 계속 소파동이 이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는 자리가 물론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항상 우리는 보정이 필요해요. 보정. 이것들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죠. 고가를 세 번 갱신하면 조정 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자, 그럼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파동으로 볼 수 있냐? 그죠? 우리가 항상 기본 되는 게 파동이잖아요. 그죠? 파동인데, 그러면 여기 퉁쳐서, 사실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지저분하면 파동을 보기 힘들다고. 그렇지만 여기 좀 애매하죠. 그리고 여기는 어떠냐면, 지금 이거 만든 이거는 중파동 맞죠? 여기도 소파동 같으면서 중파동과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드는 이게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중파동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파동이 사실은 소파동 깨작 주면 이렇게 내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승 조정을 주고 하락 조정을 주는 게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소파동으로 했을 때 개념에다가 플러스 소파동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정. 그래서 얘는 파동으로 인정하기 조금 애매하고, 물론 이렇게 보면 중파동이겠죠. 그럼 오케이, 좋아, 이렇게 봤다고 쳐요. 아무나 둘 갱신했죠? 분명히 갱신했어요. 세 번째는 하락 조정 주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 오늘 개념 하나 더 나왔죠. 빠밤. 뭐라고요? 소파동으로 고가를 갱신하면 하락 조정을 준다 라는 거죠. 상승세에서는. 하락세에서는 어떻게? 소파동으로 저가를 갱신하면 상승 조정을 준다. 이게 오늘의 기본 개념이기도 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이런 차트가 뭐 중파동, 소파동이 섞여 있지만 하락 조정을 주는 게 지금의 정상인 거고,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 매수 신호에서 상승 캔들을 써있죠? 매수를 했으면 돌파하고 위쪽에서 정상하는 게 맞죠? 왜?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얼마큼 더 올라갔다 내려갑니까? 모르죠? 나중에 차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 오케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청산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정고점 돌파하면 약간 위에다가 청산을 해야지, 요렇게 일단은 그 개념을 가져가시는 게 맞고,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끊을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 여기서 끊을 수도 있고. 정말 잘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끊는 거고. 아무튼 개념은 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 데 청산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튼 얘는 지금 뭐냐면 뭐죠? 상승 캔들인데 매수 신호로서 상승 캔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진입을 하면 뭘 하셔야 돼? 손절 잡아야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제가 진입은 표시는 안 했어요. 물론 청산도 표시는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캔들이 일단 형태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오케이. 되셨을 거라 믿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동영상 한 번 보셔서 모를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고 이런 캔들이 맞는지 찾아가지고 카페에 올리시면 제가 매수 신호에서 상승 캔들 맞습니다. 아닙니다. 형태는 상승 캔들 모양은 맞긴 하지만 이전 흐름 때문에 안 돼요. 또는 맞아요. 또는 애매해요. 이런 말씀 드릴 테니까 복귀 올리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락 캔들은 상승 캔들에 거의 완벽하게 반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캔들의 모양은 위아래 꼬리가 적당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몸통이 큰 캔들로 되어야 돼요. 말 그대로. 자, 하락 캔들은 상승 캔들과 정반대로 매도 신호로서 그 제대로 매도를 할 수 있지만 항상 이전의 흐름과 연관지어 매도하면 옳다. 이건 마찬가지죠. 항상 이전의 흐름과 연관지어야 됩니다. 자, 형태적으로 큰 캔들이며, 자, 위아래 꼬리가 적당하게 있는 것이 매도 신호로서 가장 적당하다. 자, 위아래 꼬리가 너무 길거나 짧거나 하면 매도 신호로서 힘이 없다 할 수 있으므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상승 캔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락 캔들은 보통은 시가 매도가 좋으며 캔들로 조정 준다면 상승 캔들이 몸통, 죄송합니다. 이거 하락 캔들이죠. 하락 캔들이 몸통 센터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 제가 수정할게요. 이 얘기죠. 여기 조정 주더라도 여길 넘어서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이런 얘기죠. 자, 시가 매도가 좋다는 말은 거의 조정 없이 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 모든 캔들이 그러하겠지만 이 캔들 하나만 보고서 매도할 수 없다. 예, 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면 얘도 어떠냐면, 자, 매도 신호로서의 하락 캔들이에요. 매도 신호로서의 하락 캔들이에요. 이게 이전 흐름이 어떠냐면 이전 흐름이 어딘가의 정고점이에요. 자, 여기서 개념이 또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오느냐? 어떤 상황에서 매도, 특히 이제 상승세가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돌파를 했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한 번에 돌파한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 있겠죠. 어쨌든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가 좀 지저분해. 특히 이런 데가 어떻게 나냐면 급등을 하고요. 캔들이 이런 애들처럼 아래 꼬리도 달려있고, 여기 보면 윗꼬리도 이렇게 좀 달려있죠. 특히 지저분해 달라면 위아래 꼬리가 많이 달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음봉 속 떨어져. 되게 많죠. 이렇게 음봉으로 훅 떨어지면 대부분 어쩌면 상승 조정 주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이렇기도 하고, 여기에 이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여기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냐면,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상승을 하면 이렇게 쭉 예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쵸? 없습니다. 찾기 정말 힘들어. 있긴 있겠지만 뭐 0.0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승을 좀 강하게 막 했어. 이제 상승을 하다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죠. 물론 여기서는 뭐 깨작깨작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어쨌든 상승을 쭉 하다가 진정이 되려면 상승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조정을 받을 때 상승세가 진정됐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갑작스러운 급등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강하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 나오면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겠구나. 확률상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러고도 여전히 상승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확률이 적죠. 그럼 보통 어떡하냐, 급등락을 하고 하다가 갑자기 또 옆으로 좀 기죠. 이런 애들이 기고, 얘들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조금 중파동 이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올리는 차가 더 떨어진단 말이죠. 올리는 차가 다 떨어지고 또 올리는 차가 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디를 또 돌파를 해요. 근데 어쨌든 얘 전저점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 이 차트 자체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끌기도 하고 좀 대파동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이 생기는 급한 파동이 급하죠. 급한 파동이 생겼을 때나 큰 파동이 생겼을 때, 대파동이죠. 이런 큰 파동이 되면 중파동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파동이 생겼을 때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좀 맞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승 못하면은 보합이 올 가능성보다는 하락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보합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죠. 보합이 자꾸 더 이어진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매도세도 지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재하락을 하거나, 오늘 하락 조정을 좀 깊게 주거나, 일단 깊게 주는 게 정상이에요. 깊게 줬다가 재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확률보다는 다시 뭔가 말로 더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차트들이에요. 이런 차트. 그래서 전저점 돌파하고 있다가 이런 꼬리도 나왔죠. 좀 지저분한 상황이 연출되고 내리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매도 신호가 나오면 일단은 하락 캔들, 이런 매도 신호에서 하락 캔들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봐야 돼요. 물론 손절 이런 데 줄 수 있겠죠. 이걸 건드린다 그러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나 매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죠. 괜찮습니다. 이런 자리 급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급등했죠. 이런 걸 휩쓸어 가죠. 이런 거 올라온 줄 알고 또 매수하겠죠. 기미들. 네, 이거 1분 차트, 3분 차트, 5분 차트 보고 있으면 급등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알아서 뭔가 청산 기준에서 청산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지향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거 급등해놨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매도 쳤는데 순절 여기고 매도를 쳤는데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물론 이거 올라온 당시에는 수익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좀 보이겠죠. 근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분절당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수익이 나면요, 손절 라인을요 본절로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이 가격대로. 지금은 매도 개념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000원이다. 1000원인데 내가 매도 친 자리는 800원이야. 이렇던 얘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죠? 1000원까지가 1000원이면 지금 200원 정도 손해를 보겠다는 소리잖아요. 매도를 치는 입장이니까 다시 1000원이 800원으로 손절을 본절로 옮겨야 돼요. 옮겨서 나중에 잘못해서 여기가 진짜 급등되고 미친 것처럼 다시 급등해서 건드렸다. 그러면 사실 손실을 보지 말아야죠. 손실을 볼 자리가 있고 손절을 볼 자리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손절이 손실로 이어지는 거니까 손실을 봐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손실을 봐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급등하는 거 하나 때문에 겁먹고 자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뭐 이쯤에서 청산하면 돼요. 그냥
청산화 뱀들 그 가격 보고, 내가 만약에 그 가격을 보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 있다 그럼 예약 청산 걸어 놓으면 돼요. 익절을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오늘은 어쨌든 캔들 패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른 설명 조금 제하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락 캔들이었고요. 하락 캔들, 그 다음 힘있는 상승 캔들. 자, 힘있는 상승 캔들입니다. 자, 생긴 건 아래 꼬리가 별로 없고, 아까 전에 상승 캔들보다는 조금 더 길죠. 윗꼬리가 좀 더 긴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길다. 자, 만약에 이게 너무 길게 되면 윗꼬리 양봉이 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퇴색돼요. 아무튼 힘있는 상승 캔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상승세에서 유효하죠. 또는 가장 유력하고, 또는 상승을 하게 되는 움직임이 있는 후에 비로소 매수 가능합니다.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캔들 자체는 매수 신호예요. 자, 그리고 아래꼬리 양봉처럼 상황에 따라 매수나 매도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꼬리 양봉처럼,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아래꼬리 양봉은 상황에 따라 매수도 되기도 하고 또는 매도도 되기도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오직 매수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세 또는 상승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후에 비로소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매수만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형태는 아래꼬리가 거의 없거나 있어서 민망한 수준이어야 하며, 상승 캔들보다 윗꼬리가 좀 더 긴 것으로 보면 되나, 그 윗꼬리가 윗꼬리 양봉보다 짧아야 형태로서 유효하다 할 수 있다. 형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힘이 있는 상승 캔들 또한 상승 캔들과 마찬가지로 시가 매수가 가능하며,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힘이 있는 상승 캔들이 시가까지 주정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에서 조정이 왔어. 근데 센터까지는 오케이 그렇다 쳐. 근데 이 시가까지 조정을 줘? 이건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만약 조정을 시가를 살짝 돌파하고 작은 파동을 만든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시가를 건드렸어도 작은 파동이라고 그러면 살짝 하락해도 다시 재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랬을 때 힘있는 상승캔들, 힘있는 상승캔들은 과연 어디서 매수가 가능하냐 라는 걸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리는 차트는 거의 뭐라고 보시면 맞냐면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맞아요.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어쨌든 어딘가에 전고점을 만들고 어디가 전저점을 돌파했어요. 돌파하고 하락을 하다가 전저점을 만들고 최저점이기도 하죠. 다시 소파동이긴 하지만 좀 애매하죠. 근데 이게 사실 소파동이 맞아요. 소파동이긴 하지만 소파동이 전저점, 그 다음에 다시 소파동을 만들고 전저점, 그리고 고가를 한 번 깨고 두 번 깨는 자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뭐 카운팅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세 번 정도 또는 두 번 깨는 자리에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죠? 높다라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이 양봉도 상승 캔들로 볼 수 있는데 윗꼬리가 짧죠.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캔들이 음봉이 나왔어야 돼. 작은 애들이라도, 이렇게 작은 애라고 할지라도, 이런 애라 할지라도 음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질라서 윗꼬리가 적당히 있는, 아랫꼬리가 거의 없고, 그죠? 이런 애들은 힘 있는 상승 캔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가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가를 매수를 했는데, 재밌는 건 시가 매수하고도 그만한 사이즈 양봉 또 나오죠.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뭔가 매도를 했어. 그럼 그만한 사이즈가 되는 음봉 같은 거 나와줘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 또 그만한 사이즈의 양봉이 나와서 시가 매수하더라도 만약 손절이 여기로 치면 손절을 안 당하고 조정받고 올라간단 말이죠. 되셨나요? 청산 뭐 이런 데 하겠죠. 지금이 정상이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어우, 정말 정석대로 하셨군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주는 차트들이 대부분 교과서적인 차트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끝내고,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는 방금 봤던 게 힘이 있는 상승 캔들. 자, 그 다음은 힘이 없는 하락 캔들.
힘이 없는 거죠. 하락을 하는데 힘이 없어요. 얘는. 자, 생긴 건 상승 캔들로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음봉이라는 거. 자, 힘없는 하락 캔들은 신호가 된다라기보다, 그죠? 신호는 아니네요. 자, 흐름의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다. 네, 맞죠? 흐름을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일단 형태적으로는 힘 있는 상승 캔들과 똑같고 단지 음봉인 것이 특징이다. 말 그대로 하락으로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캔들 조정이 양봉이 오게 되는 것이 기본이며, 이렇게 됐죠. 자, 이 얘기는 그 다음 캔들이 여기가 시가죠.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막 하다가 걸꼬리 못 만들고 음봉이니까 여기서 종가 가격이 끝나죠.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캔들은 양봉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양봉 나오고 또 양봉 나오고, 이게 뭐 두 개 캔들 뭐 세 개 캔들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막 한 방에 이렇게 이따만한 거의 크기 같은 양봉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되면 이 형태상으로는 올릴 캔들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올릴 캔들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아니면 조금 하락을 하다가 종가에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이런 양봉이 되기도 하겠죠. 양봉 망치, 아래꼬리 양봉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거 자체로 뭐 매수가 된다라기보다는 보통은 흐름이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캔들이 양봉이 오게 되는 게 기본이며, 만약에 양봉이 와 할 자리에 음봉이 오게 되면 잠깐이라도 하락을 해야 함이 맞는 것으로 본다. 이게 뭐냐, 양봉을 조정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떨어져서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 그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매도도 가능하긴 해요, 당연히. 근데 아직은 흐름의 판단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죠. 이거는 실력이 되면 그 캔들을 보고 매도도 가능하긴 한데, 자, 아무튼 이 캔들 같은 경우 거의 판단의 몫이지 매수나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실력이 되면 매수나 매도할 수 있다라고 됐죠. 자, 매수보다는 매도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 이 캔들 다음 양봉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전 흐름도 하락세였다고 한다면, 다음 캔들에는 음봉이나 음봉팽이 도지 같은 것이 나오면 매도도 노려봄직하다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큰 흐름을 잃지 못한다면 힘이 없는 하락 캔들의 경우 매수나 매도 어느 정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흐름이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수나 매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그거에 관련돼서 교과서적인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상승 조정을 주는 힘이 없는 하락 캔들. 힘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 그냥 양봉이 나오고 모음봉 하나 거치긴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깨고, 여기 뭐 중파동 정도 볼 수 있고, 이거 소파동인데 소파동 하나 깨고, 그러다 보니까 중파동 세 번이면 하락 조정 주는 건데, 다시 중파동 정도 나오고 나서 하락 조정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확률이 되는 그런 차트기도 하죠. 자, 그렇고, 자, 여기서 또 상승 조정을 주는 힘이 없는 하락 캔들들이 있죠. 상승 조정을 줄 수밖에 없었던 힘이 없는 하락 캔들이 나오고 다시 상승 조정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어디까지 봤죠? 힘이 없는 하락 캔들. 그 다음에 내릴 캔들 볼게요. 자, 내릴 캔들은 말 그대로 이제 내려야 되는 소리인데, 기본 캔들은 음봉이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는 음봉이면 더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차트를 찾다 보니까 이런 애가 나와서 그냥 한 겁니다. 이런 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음봉 사이즈가 여기에서 또 꼬리 이렇게 달리는 애들도 가능하죠. 근데 얘는 조금 힘이 딸리겠죠. 얘는 부수적으로 다른 캔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아래 꼬리 음봉 같은 경우는 내릴 캔들로서 힘이 좀 좋아지려면 그 다음 몇 개 캔들이 음봉으로서 좀 도와줘야 돼요. 이렇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줘야 그 다음 우리가 얘네들 엮어서 내릴 캔들의 힘이 조금 이제 세지는 거죠. 아무튼 내릴 캔들은 보통 어디서 전고점이나 또 최고점 고점에서 출하는 경우가 유효하며, 아무 데나 막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캔들은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보다 큰 경우이지만 첫 번째 캔들보다 반짜리도 유효하며,
아래 꼬리 음봉 같은 거 얘기를 하겠죠. 아래 꼬리 음봉이 좀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짧은데 대신에 좀 힘이 좀 적죠. 그 다음에 반자를 유의하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유의한 형태로 본다. 같은 경우라는 건 이 음봉 사이즈가 같은 경우도라는 겁니다. 자, 이 내릴 캐넬은 첫 번째 파동이 나올 경우보다는 매도보다는 매수세나 매도세를 가름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에서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저거 좀 만들어. 첫 번째 파동이죠. 여기서 이런 애가 나오면 여기서 양봉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음봉 나오면 매수세 매도세 어느 쪽으로 힘이 센지 얘를 가늠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으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 그 다음 두 번째 파동이 나올 경우 좀 더 신뢰성이 올라가 매도를 적극적으로 해봄직하다. 뭐예요? 첫 번째보다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 두 번째가 되겠죠? 저거 좀 여기 있고 뭐 여기를 이게 여기 낮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돌파하면 더 좋고 그런 상태 나온다고 치면 매도를 일단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상승 조정 주더라도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이 흐름이 더 하락하지 않고 올라올 경우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약 매수를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무슨 얘기냐? 내렸다가 올려서 재하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모습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내렸다가 올리면서 더 막 돌파해버려.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는 손절을 하는 자리에다가 예약 매수를 걸어 놓으라 이거죠. 왜? 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예약 매수를 걸었는데 예약 매수 걸린 것이 손절 당하다면 한동안 이 차트는 안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자, 예약 매수를 걸었어요. 예약 매수를 걸었는데 예약 매수를 건 건 손절도 어딘가에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는 뭐예요? 예약 매수를 걸어놓고 올라가지 않고 손절을 당한다는 얘기는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게 반복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보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동안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경우 이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보합세나 혼조세가 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이 된다. 여기서 관망이란 거는 멍청하게 쳐다만 본다가 아니라 그 다음 시나리오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보합이 유망이 끝날 때면 5일간 높으니까 요 정도 끝날지 시간이 뭐 이게 뭐 1시간 될지 하루가 될지 이틀 될지 모르지만 며칠 사이에 요 정도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바라봐야지 이런 개념이 관망이라는 거예요. 멍 때리라가 아닙니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내릴 캔들에 대한 얘기가 좀 됐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 뭐 상승을 하다가 그죠? 또 한번 하고 세 번째 몸통을 돌파하고 재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이것만 봐서 좀 힘들 수 있는데 이전 흐름이 얘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저점 지전저점 그 다음에 전고점 정도 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매도 신호로서의 내리신들 그랬기 때문에 중파동상에서는 이게 두 번째 캔들이 될 거예요, 아마. 두 번째 파동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돌파를 했으면. 여기서 이미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왔으면 매도 진입이 좀 더 좋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파동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파동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이미 이전 흐름과 함께 손절당하는 것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동이 만들어지는 왜 전고점 전저점이 중요한지, 거기에서 왜 손절을 우리가 개미들이 당하는지 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그 얘기는 제가 궁금하시면 한번 더 올릴 텐데, 그것 때문에 손절 헌팅 이란 말이 나오는 게 되고, 손절 따먹기 뭐 손절을 당했다라는 걸 하면 일단 한 번은 쭉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나온 매도 신호기 때문에 매도를 시가 매도를 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자리니까. 아직은 상승세, 하락세, 보합세, 진정세, 혼조세를 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캔들이 좀 마무리 된 다음에 말씀드리면 당연히 매도를 일단 쳐야 되네, 이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좀 일단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게 바로 내릴 캔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릴 캔들이죠. 올릴 캔들입니다. 올릴 캔들은 이제 내릴 캔들의 반대겠죠. 자, 튕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차트 찾다 보니까 이렇게 꼬리 좀 더 긴 애들을 찾았는데, 몸통이 이렇게 같은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내릴 캔들은 좀 길었지만 걔도 같은 애들도 있죠. 당연히 유효합니다. 형태로서는 형태가 저렇게 다 생겼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면 안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이전 흐름이 중요하고, 여기 나오는 뭐 최저점이다, 뭐 중파동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데서 찾아보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찾게 되면 되게 아무 데서나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런 데에서 유효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요. 자, 아무튼 자, 올릴 캔들은 보통 대파동이 최저점이나 그죠? 또는 중파동의 전저점에서 출현해야 유효할 수 있고, 이왕이면 돌파하고 나와야 신뢰성이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손절을 따먹는 개념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릴 캔들은 매수 신호이며 급히 올리기보단 매수 신호의 센터 정도, 소파동 정도로 조정을 주고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런 거죠. 센터까지 조정을 줘라. 센터가 여기가 올렸다가 요만큼 조정 주고 다시 올리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조정을 많이 줘서 올릴 캔들이 저가를 건드리고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올리게 되면 급하게 급등과 같은 비싸게 올리는 것이 정상인 관점입니다. 얘는 이 저가를 건드렸어. 조정을 줬어요. 줬는데 깊게 와서 이것까지 건드렸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좀 빨리 가라, 이 얘기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응? 급등하고 비슷하게 올려라. 자, 그렇지 못하면 보합이 오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한동안 하락해야 함이 정상이다. 이렇게 올리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한동안 흔들더거나 흔들다가 훅 떨어지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올릴 캔들에서 시가 매수보단 조정식 매수가 안전하며 손절이 나더라도 적게 날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서 바로 매수 때리지 말고 조정 주골랑 그때 이런 자리에서 예약 매수 걸어놔라, 이런 거죠. 보고 있으면 음봉 막 떨어졌을 때 좀 힘들겠지만 매수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그럴 때는 사실은 올렸다 내릴 때의 여기에 흐름도 중요하긴 해요. 자, 아무튼 이런 경우 만약에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간다면 내 것이 아니므로 건들지 말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급등과도 비슷하게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 급등하고도 비슷 깨고 올리면 거의 급등전은 거의 이렇게 가야 돼요. 거의 가야 되는데, 내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매수를 못 하겠어. 그럼 냅두라 이거예요. 내게 먹을 내게 아니에요. 내 밥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이 오는 거 가지고, 첫 번째 좀 위험하죠? 두 번째 좀 줬을 때 이런 데 들어간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들어갔을 때 어디 정도 좀 들어가더라도 좀 더 신뢰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절대 한 번에 건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막 올라오는 상황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급하게 올라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뭔가 조정 없이 가게 되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걸 가늠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매수를 뭔가 기회를 줬을 때, 한 번 더 아니면 두 번 정도 기회를 줬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차트 내용이 또 밑에 있겠죠. 제가 올려드린 차트는 대부분 뭐예요?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매수 가능한 올릴 캔들 이렇게 됐죠. 캔들이 아주 큰 캔들은 아니지만 전저점을 돌파하고, 이게 중요하죠. 전저점을 꼬르르만 또 돌파를 했어요. 뭐 중요하지 않지만 돌파하고 나온 그죠? 돌파하고 나온 곳이면서 손절 당할 만한 곳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나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릴 거예요. 손절을 한 번만 줄 자리, 두 번 줄 자리, 두 번 또는 세 번 이상 줘서는 안 되는 자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는 사실은 손절 한 번만 주는 자리거든요. 두 번 줘서는 앞으로는 흔들 가능성이 높죠. 얘들은 오늘 청에다 다시 올려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어쨌든 손절을 한 번만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준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면은 상승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상승해서 올라가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아까 연결된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더군다나 이게 큰 전저점이 더 좋고, 그런 상황에서 꼬리를 건드리고 또 내려와서 다시 내려오긴 했죠. 꼬리를 뭐 여러 번 건드리기도 했고, 그럼 내려오는 게 또 지금 정상이에요. 물론 조정 주고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내려왔죠. 상관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왔냐면 뭐죠 이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죠? 올릴 캔들이 나왔죠. 올릴 캔들이 나온 데다가 그것도 못일러서 하락 조정을 주고,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 이 양봉 보면 여기도 물론 올릴 캔들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서의 올릴 캔들 아니죠. 왜냐면 최근 위치가 전저점을 돌파하고 나거나 최저점을 돌파하거나 전저점을 돌파하거나, 그게 일단 출현 위치가 유효한 출현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 올릴 캘린더 가격 비상이 나오고 올릴 캘린더 비상이 또 나왔어요. 그죠? 이것만 갖고 더 올리지 않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헌데 여기서 뭐 나왔어요? 힘 있는 상승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추가 매수 이런 자리에 또 됩니다. 또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이 정고점 돌파를 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여기 올라온다는 건 저기 보이진 않지만 이 정고점까지 돌파할 거라는 것도 기정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갑자기 급등한다? 이건 좋지 않아요. 무조건 급등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하다못해 이 정고점 돌파하고 이런 데서 청산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좀 기다려서 이게 뭐 얼마나 몇 시간이 뭐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급등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 그럼 급등을 하고 완성분을 확인하고 청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정고점이다 이만큼이다 청산해도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이 매수나 매도할 때는 지금 당장 뭐 완성봉을 확인하고 청산을 하거나, 만약에 입절 걸어서 이렇게 청산하는 게 정상인 거지, 뭐 선진입을 한다든지 봉이 아직 만들어지는 상황이 실시간 봉에서 매수나 매도를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산하셔도 안 되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뭐였어요? 올릴 캔들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양봉팽이와 음봉팽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팽이는 캔들 자체가 아시다시피 팽이 모양이 되어 있어요. 음봉팽이 당의 모양은 팽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봉이라 해서 양봉팽이고, 얘네는 상승세, 하락세, 뭐 보합세, 혼조세, 진정세를 막느라고 아무데나 막 등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음봉팽이도 아무데나 막 등장해요. 당연히 양봉팽이 하나만으로 매수하기는 다른 매수 신호들이 있죠. 매수 신호도 매도 신호를 비해서 진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거 하나만 보고 매수하지 마라. 그죠? 이 음봉 보고 매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건 단일 하나만으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기도 하는, 얘네들은 하나만으로 매수나 매도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얘는 항상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우리가 양봉과시, 음봉과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뭐죠? 올릴 캔들, 내릴 캔들도 그 하나만으로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흐름 항상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그 자판의 키보드 보면 컨트롤 키나 시프트 키나 알트 키는 혼자로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F1 키나 F2 키나 이런 것들은 혼자만으로도 어떤 기능을 발휘를 하고, 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뭔가를.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진입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다만 상승세이거나 상승을 할 만한 그림이 만들어져. 그렇죠? 물론 큰 흐름이 뒷받침 돼야 돼요. 양봉팽이가 군을 이루어 최소 두세 개가 이상이 만들어지면 매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음봉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도 당연히 단일 캔들로 매도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락세거나 하락할 만한 그림이 만들어져서 큰 흐름이 뒷받침되면 음봉팽이가 군을 이루어서 최소 두세 개 이상이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매도가 가능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교과서적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양봉팽입니다. 상승세거나 상승세를 만드는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먼저 이전에 정확히 잘 안 보지만 뭐 좀 깨고 또 깨고 돌파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임이 작은 캔들군이라는 거예요. 작은 캔들, 이런 애들이 사실은 되게 무섭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소파동이만 이전에 흐르면서 전저점을 두 번 돌파하고 이후에 작은 캔들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봉팽이군은 매수가 가능하다 되어 있죠. 네, 매수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손절 잡아야 되죠. 그리고 청산하고, 이런 애들은 작은 캔들군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했다? 뭐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가져오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기울기가 중요하지 않지만 약 70도 80도의 기울기를 올리는 상황에서 윗꼬리가 긴 캔들 두 개 정도 보이지만 뭐야? 얘하고 얘가 윗꼬리 좀 길죠. 이런 경우는 양봉팽이 군으로 봐도 돼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죠. 양봉팽이가 두세 개 있는 걸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기울기란 얘기 나오죠. 각도로 따지면 우리가 이론적이긴 하지만 이게 45도죠. 45도. 그 다음에 뭐 대략 윤도가 30도로 칠게요. 30도. 그 다음에 윤도가 60도.
근데 지금은 뭐냐면 7, 80도예요. 거의 뭐 이 정도잖아요. 아주 급경사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70도에서 80도로 볼게요. 그러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하락세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각도가 뭘까라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게 가장 좋냐면 45도가 가장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45도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도가 있고 60도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좀 좋을까요? 매수를 해서 강하게 상승 형태를 이어갈 거라면 어떤 게 좋냐면 아주 미세하지만 30도가 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60도에 순서를 매기자면 그 다음에 7, 80도예요. 이게 4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애들은 45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좀 무섭게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요 정도 차트 나오면 그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어쨌든 순서는 이렇단 말이에요. 45도 가장 좋고 30도가 그 다음 60도면 그 다음 3번 정도 될 것 같고 7, 80도면 4번 정도예요. 그 얘기는 뭐냐, 7, 80 정도로 움직이게 되면, 차트가 움직이면 얼마 못 가서 하락 조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락세라는 건 얼마 못 가서 다시 상승 조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이걸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론을 정립을 좀 해주세요. 이것도 기본은 뭐냐면 뭔가 상승세, 이전에 어떤 상승세를 하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올리겠다는 가정하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애들이 가장 뭐 45, 30도가 좋은 경우는 보통 어떠냐면 특히 1번, 2번 정도는 보통 이런 애들이 작은 캔들군이에요. 작은 캔들군. 그래서 무시 못하죠. 이 작은 캔들군. 작은 캔들군은 소파동일 수도 있고 파동이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파동이어도 상관없고 파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애들은 어쨌든 30도, 45도 이런 애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위에 두 개보다는 좀 많이 높은 편으로 보시면 좋아요. 근데 60도 이상에 다 올라가겠지만 하락 조정 줄 가능성이 또 더 강하게 가기보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7, 80도면 일단은 매수가 가능해지죠. 매수 여기서 있겠네요. 그 다음 분봉 어쨌든 기다려보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 간 거에 비하면 많이 못 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주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양모팽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죠? 양모팽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자, 음봉팽이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음봉팽이 많죠. 자, 음봉팽이는 좀 이제 하이웨이브 도지 캔디라는 말을 떴는데, 양봉이든 음봉이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양봉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 양봉팽이 맞잖아요. 그죠? 또 꼬리가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 이런 애들도 있죠. 이게 바로 이 꼬리가 긴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웨이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도지라고 해서 하이웨이브 도지캔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뿐이에요. 하이웨이브 도지캔들이 상황에 따라서 하이웨이브 도지캔들이 지금 이렇잖아요. 오늘따라 마음이 자꾸 삐뚤어지네. 그 다음 캔들이 장대 양봉을 가거나 또 그 다음 캔들이 장대 음봉을 가거나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론 이 하이웨이브 양봉, 그러니까 하이웨이브 도지 캔들 하나로 해서 전체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한동안 그래도 만약 음봉 같으면 하락을 좀 더 했다가 다시 뭐 조정을 받고 올리던 이렇든가, 양봉 같은 경우면, 장대양봉 같은 경우면 여전히 상승을 하다가 하락 조정을 주는 경우든 이런 경우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래서 뭔가 잠깐이라도 방향을 좀 틀 수 있을 수 있는 캔들이 바로 하이웨이브 도지 캔들이긴 해요. 아무튼 그 이전에 어떤 상승이나 하락세를 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하이웨이브 도지 캔들 때문에 그 다음은 장대양봉으로 날아가거나 이럴 수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전의 흐름은 설명 힘들지만 안 붙은 직전에 급등처럼 보이다가 어쩌면 급등처럼 보이는 거 이거죠. 이렇게 보이다가 어찌 보면 결정적인 위아래 꼬리의 도지캔들, 하이웨이브 도지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상승을 했다면 상승했어야 하고, 이후에 음봉 캔들이 나오면 매도 가능하다. 이후에 이거 다음에 이런 애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매도 가능하다. 손절은 안 나갈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거를 이것도 손절원등에 관련된 이 음봉 이렇게 단일로 깨고 전조점을 깨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정을 주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아무튼 이전의 흐름과 영향으로 전조점을 저리 힘 없는 장대음봉이라 하더라도 한 번에 깨는 건 위험하죠. 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 번에 내리면 상승 조정이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건데, 하지만 위에서 작은 캔들을 움직인다는 건 여전히 매수세에 힘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저런 움직임에서 음봉팽이 군들이 나오면 추가 매도 가능하다. 여기 잠깐 위험한 자리긴 해요. 하지만 손절 한번 볼 자리니까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장대 음봉, 얘보단 더 장대죠. 뭐 내렸어요. 내리면 아까처럼 뭐가 와야 되면 상승 조정을 줘야 되겠죠. 음봉이 하나 나왔더라도 상승 조정 줘야 되는데 못 줬죠. 근데 이 음봉이 어떠냐면 힘 있는 하락 음봉이에요. 힘이 있는 하락 음봉인데다가 뭐가 나왔어요? 이 음봉 캔들이 나오면 매도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그 얘기죠. 자, 첫 번째 음봉팽이군이 매도가 유리하고 지금처럼 두 번째부터 세 번째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있지만 그래도 매도가 가능한 이유가 이전에 전저점을 전에 내렸던 음봉보다는 더 장대 음봉은 내렸고 이 얘기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장대 음봉은 내렸고 그 다음 봉이 힘이 있는 하락 캔들이죠. 아직 힘이 있는 하락 캔들 아직 안 배웠지만 좀 더 내릴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런데다가 물론 그것만으로 매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렇게 음봉팽이 캔들군이 만들면 일단 또 매도를 해보는 것이 이게 이렇게 됐죠. 여기도 물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황들 이전의 흐름에 대한 정황들 때문에 좀 더 하락을 하겠다라는 거죠. 얼마가 됐든 그러니까 단기간이라도 하락할 수 있는 조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캔들분들이 자, 그럼 여기 같은 매도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이유 여기는 더 안 좋아요. 사실은 매도치기 하지만 자, 이번에 음봉팽이 캔들군은 사실 좋은 상황에 음봉팽이 캔들군이 아니다라겠죠. 하지만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매도치고 여기도 매도치고 여기도 매도치고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라 일단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미 이 차트는 하락세를 많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손절이 나더라도 일단 매도를 하면 유리하고 만약에 본절 당하거나 손절을 당한다면 시나리오를 다시 정비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매도를 해봐야 한다. 물론 이게 처음 진입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충분한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진입해야 된다.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매도를 했어. 여기가 가장 좋은 매도 자리고요. 그 다음 여기 매도도 조금 위험해. 네, 상승 조정 주고 이렇게 하는 척하다 다시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좀 더 신뢰성이 높아지죠. 왜? 얘보다 더 큰 장대 음봉이었고 그 밑에 음봉이 하나 또 나왔어요. 왜? 이런 장대 음봉은 돌파를 하게 되면 뭐냐면 상승 조정을 줘야 되는데 음봉이 나왔어. 근데 이 음봉 다음에 다시 양봉으로 해서 상승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락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음봉 캔들이 나온다는 건 적어도 한동안은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양봉이 나오는데 이게 힙손인지 아닌지는 아직 이것만 가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전조점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옆으로 겪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을 하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락세로 많이 접어드는 상황이었으니까 조정을 주더라도 하락할 높지 않느냐는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차트는 많은 도움을 줬죠. 그랬을 때 이거는 올릴 캔들입니까? 얘는 아닙니다. 왜요? 올릴 캔들은 전저점이 나와서 돌파하는 게 좋다면서요. 전저점을 돌파를 하겠는데 여기 나왔던 파동이 거의 걸치다 나왔기 때문에 얘는 유효하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또 애매해진 상황이 나온 거죠. 분명히 전저점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올릴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매수해볼만 해요. 그리고 바라오는 것도 조정 주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했죠. 올릴 캔들은. 근데 얘가 파동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이쁜 파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해서는 안 돼요. 매수해서는 안 돼요. 해타가 쳐요. 올랐다 떨어졌어. 손절이 났어. 그러면 한 번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왜? 만약에 매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흔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락세로 많이 접어들었지만 만약에 이게 올릴 캔들이 유의한 자리에 나와서 파동을 예쁘게 만들었으면 얼마든지 다시 조정을 주고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차트는
매수세도 보고 매도세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이야 이제 캔들 패턴 하나만 놓고 보니까 이런 설명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모든 캔들은요, 아무리 양봉이 얘가 힘이 있는 캔들이든 뭐도 상승 캔들이든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매도세도 숨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캔들은, 캔들 하나가 이게 장대 음봉을 할지라도 매수세는 숨어 있어요. 약해서 매도세가 힘이 세서 아주 장대로 만들었을 뿐이지 매수세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캔들은 매도세가 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오늘은 일단 여러 가지 캔들에 대해서 양봉가지, 음봉가지, 아직 이런 얘기도 안 했고 해야 될 얘기도 많이 있지만 1차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런 데가 음봉페인권에서 매도 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복귀 게시판을 통해서 좀 올려주시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 답변 게시판도 있으니까 좀 올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든 부분,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투하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